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창현입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햇빛. 세상에 해돋이만큼 우리 기분을 업시켜주는 것도 흔치 않죠. 황금빛 태양이 구름을 뚫고 저 멀리 수평선에 수놓입니다. 불과 몇 분 안에 온 세상이 그 빛을 머금고 생기를 띠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단지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절로 깊은 감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해돋이를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또한 거대한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도 덩달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해방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매일매일 햇볕을 쬐게 되면 정신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일주량이 적은 나라 사람들은 일주량이 많은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심리치료요법으로 빛 테라피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불안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유용한 호르몬 생산을 돕습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치료에 약물 대신 부작용이 없는 빛 테라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햇빛의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햇볕을 쬐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D가 뼈와 세포를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배터리와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양이 충분하면 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게 되지만 부족하면 몸에 힘이 없겠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완충되려면 얼마나 햇빛에 있어야 되나요? 아침에 해돋이를 보는 정도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합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매일 일출을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루 10분 정도만 햇볕에 노출돼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 정도는 해볼만 하겠죠. 하루 10분 투자로 뼈와 세포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같은 병을 예방하는 거죠. 덤으로 행복감도 생긴다고 하니 안 하면 손해겠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정리정돈.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는 다양한 물건을 가지게 되죠. 저도 어떨 땐 안 쓰는 물건들을 발견하면 이거 내가 왜 샀더라?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안 입는 옷이라도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거라면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불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이런 불필요한 물건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방이나 사무실에 늘어나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도 알아채지 못하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정작 쓸 일은 없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정리하는 일은 막상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미국 UCLA 연구에 의하면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돼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먼저 주변을 정리해보세요. 잡생각을 유발하는 물건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나 생산성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목표에 대한 집중과 몰입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세 번째, 제한된 SNS 사용. SNS 중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SNS 사용이 해롭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SNS를 하다 보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돈이 많은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 차는, 직업은 등등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유치하게 남들과 비교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습관적으로 SNS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비교의 늪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피드 한두 개를 그냥 보는 게 무슨 자존감까지 영향을 줄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다는 거죠. 특히 아침에 SNS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어젯밤 친구가 뭘 했는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맞는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에 의해 하루를 인식하고 평가할 테니 말이죠.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SNS 사용을 줄이세요. 아니면 아예 끊어버리세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습관적으로 SNS를 체크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 엿보는 용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자리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목표 가지기. 행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일을 꿈꾸느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여행을 가기 전부터 어떻죠? 기분이 좋죠? 괜히 일도 더 잘 되고 잠도 더 잘 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행이라는 보상이 생활에 이런 활력을 주는 거죠.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삶은 때때로 지루하고 무료함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일정한 루틴과 목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살아가는 뚜렷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행 등의 가시적인 목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일에서도 동기부여가 되죠. 다섯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같은 일을 해도 방법을 바꾸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8가지라고 해보자고요. 2개는 아주 부담스럽고 어려운 큰 프로젝트고 2개는 노가다성이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는 아주 간단하고 시간도 5분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보통은 처음 2가지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해치우는 게 낫겠네요. 왜 아침에 집중도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초장에 부담스러운 일들을 끝내버리면 나머지 시간에 마음이 부담스러울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생각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죠.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요청들 때문에 시간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기분도 점점 우울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기분을 바꾸고 자신감을 살리려면 투두리스트에서 쉬운 일 4가지 있잖아요. 그 아까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쉬운 일들이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기력한 감정을 올려주기에는 효과적입니다. 쉬우니까 하루 할 일 중에 반을 금방 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뇌에 성취의 기쁨을 자극해주는 거죠. 이 방법은 습관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존감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겁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쉬운 일은 자존감을 키우기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단계에 맞춰서 다음 단계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6번째,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연주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게 일과 관련이 없어도 도전 자체가 자존감과 열정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과 자신감은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번째,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그냥 주변 사람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삼죠. 나만의 행복의 기준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우리 삶을 특별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질문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한지 말이죠. 뚜렷한 답을 찾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나에 대한 이 질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기도 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이유와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행복을 남들이 말하는 묘연한 어떤 것으로 정의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소소한 일상에서 확실하게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남자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